그래서 그냥 일관된 강사가 정해놓은 콘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 이런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사람이 취업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크게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제가 지금까지 떠든 것처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저는 조언을 해드리려고 해요. 뭐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걸 필기해서 이제 집에 적어서 가죠? 근데 또 이제 의문점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 1시간 반, 2시간 남짓 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이. 이 시간 자체는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저는 이걸 듣고서 다양한 또 나뿐만이 아니라 저 친구는 저런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고 있네. 배부른 줄 모르네. 뭐 이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등산 비유를 했듯이 정상까지 내가 언제 올라가려고 앞을 보면서 달려가니까 그렇지 실제로 내가 올라온 길을 보면 내가 꽤 많은 길을 올라왔구나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해질 수 있고요. 내가 굉장히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주변에 멘토라든지 뭐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실제로 먼저 입사한 선배들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위 여건들이 현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쁘니까 저도 회사 다닐 때는 변비 걸렸어요. 변비. 똥 싸러 못 가요. 하도 바빠가지고 바쁘다는 게 막 일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저도 나름대로 선생님 뭐 노력을 했고 주변에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해주던데요.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다 개인마다 또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저는 좀 그러니까 쉽게 그냥 뭐 어디 인터넷 강의를 보고 모바일에서 뭐 이렇게 보고 이러는 거는 소위 남이 결정한 거를 그냥 간접 체험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거는 정보는 굉장히 많이 흡수했지만 공허합니다. 되게 빈곤을 느끼게 돼요. 하지만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시라고 직접 나와가지고 그래도 좀 하루 투자해서 내 얘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니까 내가 나쁘진 않구나 또는 반대로 진짜 되게 심각했구나 라는 거를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죠. 그런 좀 출발점이 저는 오늘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불안해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또 조언을 드리면 제가 25분 떠들었잖아요. 까먹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 했다는 건 이제 또 본인 사연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저는 지방대라 저는 뭐라 이게 그러면 이제 또 내용이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앞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사연을 적어주셨는데 제가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연만 제가 보고서 일단 좀 조언을 드리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총 7개의 사연이 있거든요. 저한테. 여기 7개를 제가 다 해드릴게요. 쭉 봐서 해드리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지는 제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솔루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강의를 봐가 아니고요. 솔루션은 제가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찾으셔야지. 가끔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수업 끝나면 학생들 와가지고 선생님 뭐 인상 깊게 들었는데 그럼 선생님하고 1대1 컨설팅을 하거나 뭐 이러면은 저는 답을 찾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제가 컨설팅 비용을 한 1억으로 할 것 같아요. 1억. 1억이면 괜찮잖아요. 마음도 이렇게 편안해지고 뭔가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서 계속 물어보러 다니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조금 괴로울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자기가 좀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이니까 고민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분명 더 나은 구직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직 활동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행착오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처음에 연애를 할 때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연애를 할 때도 이게 뭐 여자친구를 만나면 남자친구를 만나면 뭐 어디를 가야 될지 뭐를 좋아할지 이런 걸 모르니까 첫사랑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이미 시작을 할 때 지름길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4학년 2학기 졸업하는 애들이 전에 선배들을 봐도 취업이 되게 어렵다고 알고 있어서 그런 어렵고 이런 거 가기 싫으니까 선생님이 제 경험 보시고 어느 직무 갈 수 있는지 정해서 빨리 끝내고 싶다고. 그런 애들은 대부분 취업이 안 돼요. 왜? 서류 떨어지면 포기하거든요. 그냥 서류 하나 떨어지면 그냥 놀아요. 어디 뭐 해외 연수 가고 그리고 놀러 가죠.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국내로 와가지고 또 뻥치죠. 면접 가서는 취업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위해서 갔다고 자기가. 영어 공부는 국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미국 가면 오히려 캐나다 가서 무슨 영어 공부를 합니까? 밴쿠버 가서? 저도 밴쿠버 가봤지만 길 가는 사람은 그때 다 한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하면. 그래서 처음 하기 때문에 저는 빨리 끝내고 싶다는 그 생각들 자체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게끔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얘기는 오래오래 구직 활동을 하란 얘기냐? 미쳤어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네? 첫 직장을 갔다가 나는 상반기에 끝나겠다, 하반기에 끝나겠다는 왜냐면 인생이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데 자꾸만 자기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해버리면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거의 질문의 절반이 다 이거거든요. 자기는 이랜드에서 인턴을 했는데 최종에서 떨어졌다. 얼마나 좋아요. 이랜드는 회사 다시는 안 가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걔는 자기가 떨어질 이유를 못 찾겠대. 디자인 직무인데. 반대로 물어봤죠. 학교가 어디냐. 지방대야. 널 왜 뽑냐 그랬어요, 제가. 홍대 애들이 널렸는데 국민대랑. 못 받아들이겠대요, 자기는 그거를. 나가라 그랬죠.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해줄 말이 없다. 왜냐, 저는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편으로 얘기해야 돼요, 제가. 교회입니까, 여기가? 무슨 이렇게 감성적으로, 자, 우리 형제들. 찬송가 불러요? 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냉정하게 봐서 이거는 분명하게, 여러분들 대졸 신입 채용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뽑고자 하는 일자리가 적은 거니까 그렇죠, 이게. 그죠? 대졸 채용 같은 경우. 이게 되게 낯설어요? 2020년인가 되면은 대학교 수가 더 많아져요. 고등학생 수보다. 신문에 나오죠? 네, 대학교들이 지금 텅텅 비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지금 이런 얘기하면 제가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반에 60명이었어요. 무덤을 팠네요, 제가. 네. 60명이었는데 네. 지금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한 반에 24명이래요. 성비도 역전되고 막 이렇죠. 구직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취업을 못한 애들은 계속 넘쳐나고 있고. 다시 말해서 불합격을 하면 그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겁니까? 회사에 있는 겁니까? 회사에 있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닌 거잖아요. 좋은 일자리를 못 만든 게 내 잘못이에요? 정부 잘못이지. 그게 내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야? 그게?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내가 거기 떨어진 게?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가, 아니, 이거 헷갈려하면 안 된다니까? 예전에는 다 뽑았어요. 대학교만 나오면. 예를 들어서 학교가 뭐 서강대다, 뭐 연대다. 그러면은 일자리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 학교 출신을 다 뽑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회가 잘못한 거예요. 회사가 잘못한 거고. 나는 열심히 더 노력했는데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거는 사회가 잘못해. 구조적인 문제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취준생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아, 갑자기 왜 착한 척 하냐고요, 제가? 욕하다가? 아니요,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내가 불합격을 하면 내 잘못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내가 진짜 열심히 했고 직무에서 원하는 경험까지 가지고 있는데 면접에서 내가 떨어졌다. 또 인턴을 하면서 떨어졌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 인턴 수행 과제도. 근데 떨어졌어요. 내 잘못이에요? 팀장 잘못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는? 잊으면 돼요, 그냥. 그리고 지금 현실을 살면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한다?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죠. 어떻게 한다, 얘는? 너무 분한 마음에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인 현실은 변한 게 없는데 이거를 갖다가 자꾸만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계속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용 담당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있죠. 아, 우리는 여성 지원자에 대한 어떠한 불평등이나 불이익도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네. 근데 불합격한 여성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면접장에 가니까 나 말고 여자는 없었다. 그 얘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 줄 알아요? 너만 여자였으면 웬만하면 널 뽑겠다는 얘기죠. 아니야? 회사가 변태니? 맞잖아. 응? 생기나 이런데, 생산기술이나 이런데. 그리고 워낙에 예를 들어서 공대생 같은 경우에는 여자 자체가 없어요, 과에. 응? 모수 자체가 적다니까 아시잖아요, 공대분들은 더. 과 제가 보니까 어떤 학교는 한 학년에 120명인가 그래, 기계과. 여자 한 명이야, 한 학년에. 그러니까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적은데 걔가 뚫고 간 거예요. 근데 떨어졌어, 걔. 여자에 대한 불평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해석을 갖다가 자꾸만 본인이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불합격한 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문제를 갖다 인식하는 건 좋아요. 제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근데 이걸 자꾸만 왜곡을 시켜서 감성적으로 이 위안받기 위한, 제가 적절한 표현이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이거를 어떻게든 해소? 자기의 어떤 그 구직자로서 너무 아픈 마음을 해소하기 위한 거를 감성적으로 접근하니까 절대 해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사례들은 사실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남자분들도 어떤 애는 지난번에 저한테 와가지고 남자인데 28인데 자기가 나이가 많대요. 어이가 없죠. 네,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여잔데 28인데 나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남자분인데 나이가 28이면 뭐가 많습니까? 많대요, 자기는. 이게 중요하죠? 제가 얘기를 해도 본인은 많다 그래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어떻게 들릴까요, 걔는? 공격하는 걸로 들립니다, 그 친구에게는. 이해가 돼요? 제가 아무리 데이터를 가지고 뭐 제 주변의 학생들 보면 32살도 있고 남자분들은 뭐 34도 있고 나이 굉장히 상관없이 입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라고 뭐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나이 제한이 딱히 없는 걸로 안다고 얘기를 해도 그 친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을 더 쌓아야 된다. 근데 또 본인이 서류는 합격이 됐대요. 말이 이상하죠? 서류가 합격이 됐다는 거는 걔가 진짜 나이가 많아서 싫었으면 떨어뜨렸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지 않아요? 입사지원서에? 그럼 나이가 계산이 되잖아요. 만으로 몇 살이다. 그럼 나이라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회사가. 아니, 회사가 더 신경 쓰죠. 네가 나이 때문에 문제였으면 떨어뜨렸겠지.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냉철한 어드바이스를 구하려고 하니까 답이 나오겠습니까? 답이 안 나오지? 답이 안 나오는 걸 가지고, 답이 나올 수 없는 공식을 가지고 계속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 어리석은 학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또 이게 구직활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뭐 경험을 해보셔서 알지만 체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구직활동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형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공채라는 게 이게 수시로 있는 게 아니라 3월달에 9월달에 있으니까 이 노력을 갖다가 기업이나 구직자들이 서로 간에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분산을 시킬 수 있는 뭔가 이게 시스템이 있다면 평소에 준비했던 애들이 5월달에도 지원하고 면접 보러 다니고 사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는 이 제도권 하에서는 그게 안 돼요. 공채라는 시스템이 뭐 당장 없어질 수는 없어요. 저도 뭐 공채로 입사했지만. 그러면은 3월 달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그러니까 용수철처럼 이게, 그쵸? 내 에너지를 응축해서 터트려줘야 되거든요. 3월, 4월에. 그럼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개강하고 맞물리죠? 그쵸? 중간고사 시험도 있죠. 학교 다니는 분들은. 또 학교를 휴학하신 분들은 또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또 나름대로 또 뭔가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바쁘잖아요. 뭔가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노력은 해야 되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하다 보면 넋을 잃게 되고 그러니까 등대 없이 그냥 망망대해에서 헤매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오신 분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대로 한번 드려볼게요.